성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돕고 싶은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저도 제 이름을 걸고 심리 상담 및 부부 커플, 가족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의 결혼 지옥이란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21회에 당신이 문제야 레탓 부부편을 시청하면서 오 박사님의 평가와 솔루션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좀 더 세밀한 평가와 좀 더 근원적인 솔루션을 보태고 싶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부 갈등뿐 아니라 시댁이든 처가이든 또는 자녀들이 개입되어서 갈등이 온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들이 시청 중이라면 집중해서 보시면 원인 분석과 해결 솔루션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은영 박사의 결혼지옥에 출연한 21회기 출연 부부들도 이 부부 갈등이 쌓여가면서 이혼 위기로 발전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죠. 저는 이 부부가 더 안타깝고 위험하게 판단되는 것은 그 부부들의 문제를 넘어서 시부모님들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저희 상담실이나 법원 등에서 만난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면 해결이 더 복잡해지고 혼란과 상처로 결말이 나는 위험한 덫인 심리게임에 빠지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게임은요, 이 가족 모두, 즉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폭망하는 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많이 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는 이 본인의 불안과 정당화를 위해서 자녀를 끌어들이게 되거나 또는 원가족 또 아니면 친구를 끌어들임으로써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렁텅이로 빠져서 모두가 불쾌하고 상처를 입는 그런 심리게임의 형식이 완성이 되지요. 요사이는요, 이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또는 공부, 자기개발 등의 명분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더 친한 편이 있죠. 그래서 이 심리게임으로 그 형식을 갖추는 걸 보면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들도 둘 사이에 이 시부모가 개입되면서 3대1의 불안한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결점은 점점 복잡해지고 한 사람의 문제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족 체계는 또 다른 더 큰 갈등을 유발해서 다툼은 반복되게 됩니다. 레탓 부부 편에서도 시부모님이 등장하죠. 등장과 동시에 은근히 며느리를 디스카운트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방송 출연 신청자가 며느리라니 놀랐어? 아들이 하면 했지 왜 며느리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디스를 시작하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못마땅함을 지적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이 한자리 모이죠. 부부와 시부모가 나란히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사실 성인 ADHD라고 평가하잖아.
그런 또 이제 증상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아. 남편 멱살 잡고 방문 부수려고 하고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며느리의 잘못을 폭로하면서 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옹호합니다. 이런 형태는 심리게임에서 처음에는 중재자로 시작해서 너희들 잘 되도록 내가 도울게로 시작해서 결국은 뭐죠? 며느리를 박해하는 역할로 변화해버렸던 모습이죠. 이처럼 아들과 시부모가 한편이 단단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정당성을 지지받은 남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 애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지. 정서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남이야. 이런 표현도 서슴없이 하죠. 좀 마음이 아팠죠. 자, 이에 아내가 자기 입장도 얘기합니다. 결혼하면서 경력 잔들되고 또 갑작스러운 임신과 양육 등으로 지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은 늦게 들어오거나 관심이 없고 위로받고 싶어서 다가가거나 대화하려고 하면 짜증을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 결혼 후에 갑자기 내 인생이 정말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었다는 심정이 들었어. 그러니 내가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의 박해와 본인의 피해를 고발합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반응에 공감하고 싶지 않은 듯 그냥 본인 감정을 계속 얘기를 하죠. 당신 말은 알겠는데 당신도 나에게 매정하게 했어. 짜증만 내고 나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없었어. 솔직히 내가 술 먹고 힘들어도 해장국 한번 끓여준 적 없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된 거야.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탓이야. 하면서 아내의 박해와 본인의 피해를 똑같이 고발하면서 폭로전이 이어집니다. 저도 TV, MBC나 SBS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나가서 솔루션을 많이 해봤는데요. 실제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절제하면서 행동하게 됨을 감안했을 때 일상에서 이런 관계 패턴은 더 심하게 반복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3대1의 상황에 늘 억눌리던 억울한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온 국민 앞에서 평가받으면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부당함에 지지도 없고 또 남편과 시부모님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부부와 시부모에서 시청자들도 끌어들이게 되죠. 이러다 보니 심리게임은 그 시청하는 시청자까지 완전히 확대가 되어서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부에게 솔루션을 준다면 우선 이런 심리게임의 구조를 변경해서 부모와 부부 간의 그 거리를 분리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와 더불어서 부모님들은
아들 부부 문제에 개입해서 심판관이나 어른 노릇을 하려 해서는 안 되죠. 이 고리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스스로 방법을 찾고 협의하는 과정과 노력, 그리고 그런 역량 증진이 근본적인 해결점입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어서 부모들이 참여했다고 짐작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더 위험한 갈등이 또 증폭되는 심리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자기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심리게임을 펼치는 게 아니라 분리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이게 전문가가 하는 솔루션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영 박사와의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시댁의 특징이 인지적인 성향이 강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남편은 그런 것 같다며 본인이 인지적인 사람이라 앞으로 잘 기억해서 대처하겠다고 수긍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가우뚱했습니다. 과연 남편이나 시부모의 행동이 인지적일까? 의구심이 생긴 거죠. 저는 오히려 남편이나 시부모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반응을 보면요, 남편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밖으로 자주 돌고, 축구 모임을 하고 술 한잔해서 마사지 받다가 업소에서 깜빡 잠들어서 새벽에 들어오는 사례, 그리고 짜증과 거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주 갈등 요인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지적인 태도라고 보기보다는 즉흥적인 감정의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오 박사님은 남편이 인지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을까라고 보면, 남편이 인지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이유는 아내에 대해서 애정과 배려하는 감정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정서적인 대화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 커플 관계에서요, 이 감정이 남아있지 않거나 좋지 않으면 아주 덤덤하게 상황만 얘기하게 되고, 이게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흔히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이런 결과적인 모습만으로 인지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부부 상담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인지적인 사람이니까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지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기대만큼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부부 상호 간의 정서를 먼저 달래주면서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 같아요. 이 부부는 열정과 친밀감이 훼손되어서 이제는 역할만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서럽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실망과 원망, 미움이 쌓여가는 것이 핵심 문제로 저는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서가 묻어난 대화보다는 상황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인지적인 사람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친밀감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좀 높아지도록 둘만의 공유 시간, 그리고 엄마로서 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남녀로서의 정감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을 정리해 보면요, 원가족과의 분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호감을 상승시키는 방법들을 찾아 훈련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서가 중요한 것은요, 이 남녀의 만남의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하죠. 좋은 감정, 그 호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되도록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건데,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유대감이 강하고 높을 때는요, 어진간한 문제, 갈등, 어진간한 차이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달콤한 감정을 회복하고 찾는데 노력하셔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부부 커플 관계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